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8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고환율의 여파가 환전이 중요한 해외 여행자나 일부 해외 유학 그리고 주재원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일상 물가까지 덮치면서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오늘부터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적극 개입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환율이 하락을 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시중은행 딜릴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찬 기자, 무슨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환율 얼마에 마감이 됐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초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 1,440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내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거래에서는 현재 1,4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 능력을 보여주겠다던 당국의 강력한 경고가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484.9원에 문을 열면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외환 당국이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 발언을 내놓자 곧바로 1,450원대로 내려섰고요. 결국 어제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마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현재 환율은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연평균 환율은 1,421원대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간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등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1,480원을 넘어 연고점을 향해 가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연말 종가 환율을 잡기 위해 고강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쏠림 완화 영향이 수출 업체들의 달러 매도 심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확산 효과를 통해서 시장은 다소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이 한국 주식으로 돌아올까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어떻게든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정부. 서학개미가 돌아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기 위해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국내 투자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해외 계좌에 있던 투자금이 내년 1분기 안에 돌아오면 전액, 하반기에 돌아오면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3,2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세율 20%를 적용해 약 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증시로 자금을 옮기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단, 돌아온 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개인 투자자도 환입지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달러가 추가로 외환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 대책에 서학개미의 반응은 갈립니다. 자산 배분적으로 꼭 이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국내 주식으로 유턴을 하는 게 저한테도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이 더 유망하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환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달러 유입을 독려하는 유인책도 내놓았습니다. 해외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에 붙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최대한 빠른 법 개정을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고환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나 또 싼 값에 많이 사 먹는 외국산 소고기, 가격 오르겠죠? 유류비의 원자재 수입값이 오르니까 국내산 제품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홍재 기자가 여러분들 지갑에 미칠 영향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60대 여성이 수입산 쇠고기 코너에서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합니다.
내일 크리스마스라 고기나 좀 구워 먹으려고 같이 사러 왔어요. 근데 올해는 뭐 배로 더 오른 것 같아요.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나가자 수입산 쇠고기는 부담 없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쇠고기 수입가는 달러 기준 지난 5년간 약 30%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약 60% 올라 상승폭이 2배나 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더 급속히 오른 겁니다. 수입 과일과 유제품, 커피 같은 식품도 고환율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옷을 수입해 파는 시장 상인도 손님 발길이 줄어드는 걸 체감합니다. 수입해서 가져오는 금액이 단가가 높아지니까 저희도 이제 팔기가 힘든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많죠. 국내산을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유값이나 사료값, 중간재 가격이 환율 탓에 오르면서 국내산 고기나 과일 같은 식품은 물론 공산품도 지출 부담이 커진 겁니다. 국산품이 너무 가격이 올라서 저희 주부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구정, 설을 셀 때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환율이 안 잡히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갑 두께는 지금보다 더 홀쭉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야권은 무능한 정권이라며 고환율 총공세를 폈습니다. 살펴보니 대통령이 6개월 동안 환율을 공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경제팀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야권은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환율 해법은커녕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6개월 전 이 발언이 마지막 언급이라며 공직자들 타박주는 가짜 일 그만두고 진짜 일에 매진하라고 공세했습니다. 정작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환율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지금 위기감을 들게 합니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환율 고공행진 탓에 최저시급이 7년째 제자리란 자조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기준 1,484원까지 뚫어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6.7달러로 7년 전보다 낮아졌다며 대한민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무능하고 안하무인 경제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안 기자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 나왔습니다. 야당은 지난 6개월간 정부는 뭐 했나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조율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환 당국의 업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환율 흐름이 환율 여울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해지자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를 상태라서 시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새 정부 출범 직후 1,3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10월부터 상승세가 거세졌습니다. 10월 13일 이때 1차적으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주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외환 당국의 움직임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학개미 책임론을 꺼냈다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17일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재계를 만나서 사실상 달러를 환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자 더 적극 개입으로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연말이 되니까 좀 급하게 어쨌건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네.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죠. 12월 30일 올해 환율 종가가 내년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4거래일을 골든 위크라고도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12월 30일 환율 종가는 기업들의 내년도 사업 계획의 지표가 됩니다.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환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이게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의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수출을 업체들에겐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 국가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12월 30일 앞두고 환율에 예민하고 긴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0원만 움직여도 기업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외화 부채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거고 원자재 수입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 쪽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다수의 기업들이 1,300원에서 1,400원 사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짰는데 이 환율 상승이 멈추지 않으니까 백지화하고 다시 계획을 짰다는 곳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달러를 미리 쌓아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직격탄인데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10곳 중 4곳 이상이 고환율로 피해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류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당장 뭐 커피 한 잔 사 먹기 무서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지금 체감을 이제 점점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커피값이 대표적입니다. 수입 커피 원두가 5년 전보다 4배나 비싸졌는데 환율 영향이 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입 소고기, 와인, 위스키, 치즈 등 먹거리 가격은 이미 줄줄이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것 같아요. 오늘 환율 개입에 좀 나섰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앞으로? 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단기 방향 전환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 효과는 미지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구두 개입 이후 10원에서 11원 정도 떨어졌고 며칠 뒤에 다시 올랐거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조에도 환율이 오히려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 해소, 유동성 과잉 해소 등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여인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당이 권력자 보호법,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하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소송이 남발될 거다. 언론계와 친여 성향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일환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낮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입니다.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곧장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란 개념이 모호해 정권 입맛대로 해석할 거란 우려입니다. 박매심이와 같은 행정기관이 허위 조작 정보 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아 있고요. 누가 이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 힘 있는 자들의 비판 보도 봉쇄용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도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을 수 없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은아입니다. 자, 그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밤샘 하더라도 드는 의원들 거의 없었는데요. 근데 어젯밤엔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한밤중에 몰려나와 고성을 지르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 이후에 뿔이 난 여당,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졸음을 쫓으려는 듯 물을 들이켭니다. 우 의장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한 밤 11시가 다가오자 여야 의원들은 갑자기 본회의장으로 집결합니다. 갑자기 소집돼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이 상정된 법안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회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주 부의장을 핑계로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여당은 야당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며 모두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한 겁니다. 주 부의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우 의장이 계속 사회를 봤습니다. 토론 계속하세요.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저 제 시간이에요. 지금 필법 의장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는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이 이어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의원 최소 60명이 참석해야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사임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거다 우려랍니다.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친여권 성향 단체에서도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칼날 무뎌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 허위 정보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정치인, 기업인 같은 권력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해달라, 이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 소송 남발하게 될 거란 거죠. 근데 민주당은 그런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바로 중간 판결이라는 장치입니다. 권력자가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면 언론사는 이 소송이 공익보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문제라고 하던데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요, 언론인들의 자기검열입니다. 기자들 일부 사실관계 틀렸다고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요, 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지다 보면 권력자 감시위원회 핵심 보도 결국은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요, 현지 누나 의혹, 또 대장동 일당 재산 의혹 같은 제기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건 언론사를 하더라도 허위 조작된 사실을 이렇게 반복 보도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죠. 맞습니다. 당연히 가짜정보 유포 안 됩니다. 하지만요, 이걸 걸러낼 장치 이미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심의도 하고요, 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주로 제보를 받아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도중에 일부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걸 문제 삼아 기업이 건건히 보도 때마다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요, 이번 법 통과로 쿠팡 같은 기업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증명 어려운 손해액, 그러니까 손해액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이번 법에 보면은 이 경우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손해액이 5천만 원이면 손해배상액은 5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처벌이 또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정치인이 언론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했다면 그럼 언론사도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발 막기 위해 소송을 건 이 정치인 향해서 뭔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정치인이 패소한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요,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걸 보도한 언론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는데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소문의 존재도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심 법원이 본 거죠. 또 심재철 전 의원의 경우는 1980년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당시에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거든요. 대법원은
일부 허위가 인정돼도 언론 자유 제한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의 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면 권력자의 소송 남발을 막을 방지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여당이 또 추진하는 것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도 있는데요. 사설이나 논평 같이 이런 주관적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 점도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을 고리로 처음으로 함께 대여 투쟁 전선에 섰는데요. 이준석 대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구체적인 민주당 압박용 이 공동 대응 카드를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고리로 처음으로 손을 잡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채널A 취재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신년 대국민 호소전 그리고 공동단식까지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 장 대표 측에 직접 제안할 예정으로 연이은 양당 공동행동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이 답변을 하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가지고 공동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먼저 군중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뒤 단식은 최종 선택지라며 민주당 대응을 보며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국민 호소전에선 장 대표와 이 대표가 함께 연단에 오르는 안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모든 행동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당 모두 지방선거 연대안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연대가 확장할 가능성도 닫아두진 않는 기류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논란에 이어 이 가족의 공항 의전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받은 적 없다는 입장인데 이 거듭 쏟아지는 의혹에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보좌진을 시켜 가족의 공항 의전을 요청했다는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김 원내대표 전직 보좌진 A씨와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 메신저 대화입니다. A씨가 재작년 7월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사진을 보내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과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합니다.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뒀다는 말에 A씨는 잘 부탁드린다고 답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보좌진의 선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직접 주고 의전을 시키지 않았다면 며느리나 배우자 항공권을 어떻게 갖고 있었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사실이라면요.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내대표로 기강을 스스로 확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 각종 행사나 방송에서 트는 애국가 영상 하면 딱 이 장면 떠오르죠. 일출 장면.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애국가 영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땠길래 바꾸라고 했을까요? 이혜주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국가 시작과 함께 동해 위로 떠오른 태양.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점점 커지며 하늘까지 빨갛게 채웁니다. 올해 애국가 배경 화면입니다. 4년 전에도 애국가는 일출로 시작했습니다. 현충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과 같은 한국의 명승지와 설악산 같은 자연경관이 나오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애국가 4절 전반을 거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장면이 곳곳에 배치된 구성도 유사합니다. 애국가 영상은 매년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KBS가 제작해 무료 배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영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애국가의 배경화면이 너무 오래됐다. 저도 사실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드러나게 기존 문법에서 탈피하라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실제로 행안부가 배포하는 애국가 영상이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올해 애국가에는 작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한강 작가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구성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지시하에 검토에 들어갔다며 영상이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오늘 새벽 70대 노부부가 살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위층까지 번질 정도로 거셌는데요. 남편이 숨졌고 아내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래로도 불똥이 흘러내립니다. 위층까지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불이 난 아파트 외벽에는 꼭대기층까지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조금 올라와가지고 10층까지도 이제 냄새가 좀 나더니 좀 많이 자욱해지더라고요. 불이 난 5층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아내인 70대 여성은 상태가 위중합니다.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소방관도 화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30여 명도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위에 외투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왔다니까요. 타닥 타닥 소리, 눈이 깨지고 막 이러니까. 소방당국은 노부부가 쓰던 안방 침대 머리맡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어제 궂은 날씨 속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던 80대 어르신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트럭 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상가 앞 사거리. 80대 남성이 우산을 쓴 채 종종 걸음으로 도로를 건넙니다. 덤프트럭이 좌회전을 시도하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났지만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고 좌회전해 멀어집니다. 우산을 쓰고 상가 쪽을 나오던 남성은 좌회전하던 덤프트럭에 그대로 들이받쳤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엔 탑골공원이 있어 노인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사람이 누워 계셨고 신발 이렇게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왔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트럭을 본 30대 운전자를 파악했고 운전자는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또 숨진 남성이 무단 횡단을 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이후 멋대로 밖을 돌아다녔는데 얼마 전엔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끝나 불안하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될까요? 외출 제한을 수차례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인지장애 증상이 악화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치료 감호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치료 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 치료를 받는 처분입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조두순은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수는 2020년 출소했는데 지난 12일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해도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조두순의 수감 여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 때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적법한 치료였다며 진료 기록부를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의료진 없이 차량에서 처치를 받은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현무 씨 측은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되자 관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질환명과 비타민 수액 등 처방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고 수액 처치 후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반납하는 등 의료진 판단하에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치를 받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사를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의료법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 씨 책임 여부는 수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환자는 처벌은 안 돼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없던 범죄 의사가 생겼다 그러면 교사범이 되는 거고.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협은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방문 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전 씨 입장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도 입점업체도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소비자들 역시 탈팡을 선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쿠팡 카드 결제 건수가 4% 줄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째 인터넷에선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나 네이버도 이제 빠른 배송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굳이 쿠팡을 써야 될 이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카드 결제 건수는 4,495만여 건으로 이전보다 4% 이상 감소했습니다. 결제 금액도 127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쿠팡의 대체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와 컬리 주간 접속자는 각각 20만 명과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돌아선 소비자들을 따라 입점업체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하나만 믿고 하는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네이버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서 다 같이 해요. 카카오, 선불하기, 지마켓, 옥션 같은 것도 많이들 들어가 있고. 쿠팡과 재계약을 하며 무리하게 공급가를 낮출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더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쿠팡이랑 이렇게까지 해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더니 또 작년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계약을 해주긴. 쿠팡의 무대응식 대처가 이어지고 정부의 영업정지 압박이 커질수록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에서 탈팡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쿠팡 본사를 찾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안 나오니 대체 쿠팡의 대책은 뭐냐? 김범석 의장과 소통은 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민주당은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쿠팡 본사를 찾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들의 대책을 듣기 위해서였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쿠팡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수아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회의원들까지도 절망감이 드는.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묻자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범석 이사회 의장과 소통 여부를 묻자
그 누구도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예정된 청문회에 김 의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민주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정지 카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허락한다는 것은 실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카드 가맹점주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카드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집니다. 유출자 처벌은 물론 회사 차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가맹점주 1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한카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가맹점주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카드 모집인 등에게 불법 제공해 영업에 활용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겁니다. 개보위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신한카드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미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 유출 사태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출에 관여한 내부 직원의 혐의점 수사와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 차원의 관리 감독 소홀이나 조직적인 묵인 또는 지시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신한카드를 향한 수사와 조사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도심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설렘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이불을 맞은 거리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명동성당 연결해 봅니다. 네, 이현영 기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명동성당은 작은 성탄 마을이 됐습니다. 신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희망나무에는 한 해의 끝자락, 시민들이 적은 바람들이 내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그 행복 이런 거 뭐 아프지 않고 또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크게 바란다면 국가가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소년소녀 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도 성당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성탄의 은총이 가장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도 조계사에 트리를 세우고 종교 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성탄 전야인 만큼 도심 곳곳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연인 가족 단위 인파로 명동거리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고 또 명동이 유명한 크리스마스 명소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도 많이 나가지고. 경찰은 오늘과 내일 명동에 한 번에 9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6개 기동대 360명을 투입했습니다. 홍대와 강남역, 성수동, 이태원에도 경찰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나흘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는데요. 네, 이 소식은 서울시청 스케이트장 나가 있는 장하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빙판 위라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네, 저는 서울시청 광장 스케이트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0도인데 매서운 추위에 체감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스케이트를 타고 난 땀이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샌드위치 연휴에 추위도 잊은 듯 즐거운 모습입니다. 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겨울이니까 그 분위기를 겨울에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타서 그런지 지금 좀 더워요. 다들 놀러 많이 나가실 텐데 갑자기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걱정되긴. 문제는 이번 추위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서울은 내일 영하 3도를 시작으로 모레 영하 12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가 예상될 만큼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북극 주변을 도는 영하 35도의 거대한 찬 공기가 내려와 한반도를 뒤덮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은 서고동저 기압골 배치로 북극 냉기가 강풍으로 불어닥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이 최대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토요일부터는 점차 꺾여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앞두고 퇴근길에 예쁜 케이크 하나 사갈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인기 있는 케이크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배, 3배 웃돈까지 얹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 케이크를 중고거래해도 괜찮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빵집은 케이크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냉장고가 한번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루돌프 모양 케이크를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판매하는 케이크라서 오늘 좀 특별한 추억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기가 워낙 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또 아무리 비싸도. 대전의 한 유명 빵집 케이크를 사려고 이렇게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수백 명이 줄을 서고 계신데요. DCC 오픈런 후기 약 3시간. 새벽 6시에 제 앞에만 500명, 그리고 뒤에도 한 500명 정도. 저도 대리구매를 당근에서 할까 되게 고민했던 게 줄을 너무 오래 서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케이크를 판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정가 4만 원 중반인 케이크가 기본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이마저도 오전에 이미 다 팔렸답니다. 일부 빵집에선 제품 변질을 우려해 케이크 중고 거래를 금지한다는 공지까지 내놓는 등 케이크가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된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하실 때 너무 싸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품과 똑같은 위조품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 고가뿐 아니라 1, 2만 원짜리 물건도 이 위조품이 있습니다. 이 정품 같지만 실은 가짜인 불편한 진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 마우스를 4,200원에 파니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3주 정도 됐나? 예, 뭐 특별하게 게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마우스가 쉽게 그냥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가 19만 원짜리 헤드폰을 6만 원에 사고 후회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용하니까 기가 많이 아팠죠. 눌리니까 기가. 반복 불가능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항의를 했죠. 배송비가 2만 원만가 내 돈으로 들어가지고 함부로 했어요. 유명 브랜드 상품을 터무니없이 싸게 판다면 위조품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10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전부 가짜였습니다. 얼핏 보면 정품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은 가품의 경우 성분 자체가 달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도 자칫 유해 물질을 마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서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 뒤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마다 정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품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오르려는 걸까요? 금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금은방은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사람, 많이 올랐다며 팔려는 사람, 상담하러 온 사람,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금거래소에는 금을 사고 팔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너도 나도 금을 팔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온 발길이 이어집니다. 더 오른다고 그래서 갖고 있고 싶은데 많이 오르시면 팔고 싶죠.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순금 한 돈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칩니다. 이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았죠. 우리 아기 때는 뭐 3, 4만 원 했었죠. 접근하기가 힘들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한 20-30% 이상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내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지금 사야 되나, 살 수 있나 이제 이런 문의가 많고요.
국내에서 순금 한 돈을 살 때의 가격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84만 원대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약 93만 원으로 한 달 사이 9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올랐습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현지시가 그제 2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려 당분간 금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 누굴까요? 이재용 회장, 홍라희 관장, 이부진, 이서연 사장. 삼성 일가 4명이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삼성이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예상도 됐는데 의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200억 원대 주식 부호 상위 3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1년 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국내 주식 가치는 1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23조 3,590억 원에 달합니다. 10만 전자를 넘어 11만 원대까지 치솟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덕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5조 1,700억 원,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줄줄이 주식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모친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으면 보유 주식 가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에게 내줬지만 12조 원 넘는 압도적인 격차로 부동의 1위를 되찾았습니다.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까지 주식 부호 상위 5위 안에 삼성가가 4명입니다. 창업 1세대인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4조 원대 주식을 보유하면서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올해 주식 부자 상위 100인에 20명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로봇 이쪽들이 워낙 주가가 막 크게 반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과 비, 정국은 30세 이하 주식 부자 상위 30인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받은 주식이 214억 원으로 불었고 다른 멤버들도 200억 원 안팎의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 한미 정상 간 협의는 했는데 미국이 시큰둥하다는 반응도 나오면서 진짜 되냐 궁금했는데요.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별도 협정을 맺는 형태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 등과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별도 협정을 맺어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한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핵 보유국 지위는 유지하되 핵물질 이전은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위 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하는 미측 실무대표단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일본도 우리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 없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핵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양국 간 현격히 벌어진 군사력을 견제할 카드로 보고 있는 건데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취임 2개월 차를 맞아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핵잠 도입에 대해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언론사 간부들을 만나선 개전,
즉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 도입 카드를 꺼낸 배경에 대해 먼저 중일 갈등 상황 속 양국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가 꼽힙니다. 우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4배가 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만 따져도 현재 중국은 공격용 6척에 더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전략 핵잠 6척 등 최소 12척을 운용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협정에 묶여 핵잠이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핵잠 도입 승인을 얻어내자 일본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의 승인은 물론 주변국 반발도 극복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원잠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미국은 지금 아동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관성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미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수사 자료에 앱스타인이 썼다는 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소녀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미국 뉴욕 검찰청 검사가 쓴 내부 이메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등장합니다.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트럼프가 최소 8차례 탑승했고 이 중 4차례 비행에는 앱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아동 성매매 공범 길레인 맥스웰도 동승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3만 건에 달하는 앱스타인 수사 자료를 추가 공개한 건데 앱스타인이 전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이자 또 다른 성범죄자인 레리 나사르에게 보낸 편지도 나왔습니다. 편지엔 우리 대통령 역시 젊고 성숙한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적혀 있는데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트럼프 첫 임기 중이었던 2019년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가짜 편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로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데요. 새 아이의 엄마는 용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도둑들의 도주를 자신의 차로 막아 세웠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에 황급히 타려는 도둑들. 그런데 검은색 고급 SUV가 달려와 흰색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도둑들은 뛰어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뒤 도망치려던 도둑들의 차량을 직접 막은 겁니다. 여성은 집에 새 아이와 어머니를 두고 외출했는데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알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살같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 속도가 줄지 않더니 콘크리트 벽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망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콜 오브 듀티, 배틀필드 등 유명 게임의 제작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SNS 등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의사. 환자가 발길질을 하고 격분한 의사는 환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 찍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심나 간디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측에 따르면 의사가 먼저 해당 환자를 무례한 호칭으로 불렀고 환자가 이를 따지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복면 쓴 강도들이 캐나다의 보석 가게를 습격했습니다.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복면을 쓴 한 남성이 보석가게 진열장을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옆에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깨진 진열장에서 보석을 꺼내 가방에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유명 쇼핑몰에서 현지 시각 19일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경찰은 10대 소년 5명을 2시간 만에 체포해 훔친 보석이 담긴 배낭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한 비행기 활주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활주로 바닥에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향토 방위대를 선발하는 필기 시험에 수천 명이 몰린 겁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187명을 뽑는 시험에 8,000명이 넘게 지원하면서
학교 등 기존 시설엔 수용할 수 없다 보니 활주로를 시험장으로 택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인도의 심각한 취업난을 보여준다면서 지원자 중엔 MBA나 컴퓨터 공학 학위 소지자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미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40살의 호날두. 여전히 그라운드에서 펄펄 날고 있죠. 20대 같은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장치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0살에도 20대 같은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을 날리는 호날두. 최근 SNS에 자신의 몸을 찍어 올렸는데 체지방률 7%대의 조각 같은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호날두의 건강관리 비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호날두가 신체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독특한 수면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0분씩 5번 잠을 나눠서 자는 이른바 다상수면법입니다. 90분 수면 뒤 자정에 깨서 3시간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는데 부족한 잠은 3번의 낮잠으로 보충합니다. 데일리 메일은 다상수면이 영유아의 수면 방식과 비슷하며 신체 회복력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for me, probably sleep is the most important tool that I have because it's the only moment at the day that you can recover. 아울러 호날두는 철저한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새벽 사우나와 얼음 목욕으로 근육 피로도 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다상수면이 특별한 이점이 없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고요. 낮 체감 영하 7도의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영하의 기온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1도고요. 칼바람이 쌩쌩 불어 체감 영하 7도로 더 춥습니다. 모레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다립니다. 내일 아침 5도 떨어진 후 모레 아침 5에서 10도 더 낮아지는데요. 체감 영하 20도에 달해 중부에는 한파특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서해안에 많은 눈이 올 텐데요. 최대 10cm 이상으로 대설특보 가능성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